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제 기준 강원도에서는 20만여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역화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만큼 강릉페이 신청자가 몰려 카드 발급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신항에 자파부두를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장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올가을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는 사단법인 주관으로 열릴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창립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지급되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도내에서는 전체 가구의 2.6%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강원도에서는 전체 가구 수의 2.6%인 20만 157개 가구만 신청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낮았습니다. 오부제로 실시된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내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도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지역화폐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강릉의 경우 강릉페이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발급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용기한 연장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송정동에 사는 권민석 씨는 지난달 20일 강릉시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강릉페이 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카드를 못 받아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 융통이 좀 어려워서 아이들 학원비 같은 경우 강릉페이가 되니까 그걸 좀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늦어지니까 좀 부담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3월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세대원 수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인 강릉페이로 지급하는데 사용기한은 6월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카드 제작이 갑자기 몰리면서 신청 후 한 달 가까이 지나야 카드를 받는 등 발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릉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발급을 우려하는 글도 적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사용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당초 지원 목적인 조기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기한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경제를 조기 극복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또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또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발급 대상의 85% 정도인 4월 24일 신청분까지는 이번 주에 카드를 발송하고 다음 주까지는 95%까지 발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18일부터는 정부 지원금도 강릉페이로 신청할 수 있어 카드 발급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전체 7개 예정부두 가운데 현재 2개만 개발 시행자가 결정된 동해신항에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자파부두를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동해신항 공사 현장을 방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했는데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조 6천억여 원이 투입되는 동해항 3단계 개발 공사 현장. 1.7km 길이의 북방파제 공사는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3km의 방파 호안 공정률은 45%입니다. 내년 말이면 방파제와 호안 공사는 마무리되지만 항만 부두 공사는 부진합니다. 전체 7개 선서 가운데 2개만 개발 사업 시행자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다목적 활용 부두인 3번 선석의 자파부두는 2차례 공모에서 유찰됐습니다. 제 뒤쪽으로 저 멀리 보이는 곳이 3번 자파부두 예정구역입니다. 아직까지 개발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서는 이미 1개 선석을 국가에서 건설하기로 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자파부두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해항 3단계 공사 현장을 찾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해 신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립 시에 재정 전환 방안을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 1개를 건설하는 데 2천에서 3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국가 예산 투입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효호입니다. 레고랜드 필수 시설인 주차장 예산이 진통 끝에 통과되면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거수기 지적을 의식한 신용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고랜드 필수 시설인 주차장 개발 사업. 주차장 개발과 운영을 맡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내년 5월 개장에 맞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부지 추가 매입비 58억 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주차장 부지 매입비 200억 원이 통과된 이후에 감정평가를 진행해 지가가 오른 만큼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8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더 이상 레고랜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고 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예산 쪼개기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작 예산을 증액 삭감하는 권한을 가진 개수조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개수조정 소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2명으로 표결 결과도 6대2로 나왔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제 저희들도 발목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법적인 사항들이 거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20여 개 시민단체와 정당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최문순 도정의 잘못을 덮어주고 있다며 도의회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도의회에서의 거수기 역할들이 심화된다고 한다면 강원도의회 무용론이 강력하게 제기되지 않을까. 오는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이 다수여서 이번 레고랜드 주차장 예산도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강릉국제영화제의 사단법인 설립이 추진됩니다.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인데 7월쯤에는 법인이 본격 출범할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릉의 가을을 영화로 물들인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32개국 73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8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부터는 강릉문화재단이 아닌 독립된 사단법인이 영화제를 꾸려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영화제를 이끈 김동호 조직위원장이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의 발기인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법인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유연성을 보장해 영화제의 경쟁력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국내 유수 영화제들도 모두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법인화해서 영화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영화제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이 정부나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사단법인 설립에 동참하는 사원을 모집해 이달 말에는 창립 총회를 열고 7월에는 법인을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법인 출범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강릉국제영화제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커져 45개국의 150여 장편, 단편 영화가 상영되고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대한 경쟁 부분 수상이 신설됩니다. 영화계 거장과 신인, 선배와 후배, 그리고 관객들까지 어울릴 수 있는 영화 축제로서의 프로그램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영화인과 영화산업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이 다채롭게 마련될 전망입니다. 법인 설립을 통해 강릉국제영화제가 가능성을 넘어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두 번째 가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2분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가 전액 감면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정했으며 이번 조치로 34억여 원의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가 감면됩니다.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의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고 올해 무상교육이 실시된 2, 3학년의 경우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교과서 구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카지노 일반 영업장의 휴장을 오는 25일 오전 6시까지 연장했습니다. 강원랜드 측은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휴장 기간을 연장 조치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지난 2월 23일부터 휴장에 들어갔으며 지난 8일에는 회원제 영업장의 예약 고객만을 상대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인근 천연 동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민간 합동조사단이 공사 중단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합동조사단은 동굴에서 멸종 위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공사가 동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발전소 건설공사 중단을 권고하지 않기로 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사단장인 강원대 우경식 교수에 따르면 정밀 조사를 마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단일 권고안은 만들지 않고 전문가들의 각자 의견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추암 해변 관광지로 진입하는 철도 가도교가 다음 달 완공됩니다. 동해시는 기존의 좁은 가도교를 대체해 지난해부터 총 사업비 48억 원을 들여 길이 12m, 폭 15.7m, 높이 4.5m의 가도교 공사에 착수해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교행이 가능한 철도 가도교는 올여름 피서철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며 앞으로 추암해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접근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 보호 등을 위해 통제됐던 도내 국립공원 탐방로가 개방됩니다. 태백산과 오대산, 치악산 국립공원은 내일부터 탐방로를 개방하고 설악산 국립공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탐방로를 개방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를 개방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등산객들에게 2m 이상 거리 두기와 밀집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기,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상대로 돈이나 상품권을 주겠다며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 동안 10대 청소년 4명을 상대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 피해자들이 보낸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입니다. 강원FC가 내일 상주 원정에서 개막 2연승에 도전합니다. 내일 오후 2시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치러지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2라운드 경기에서 강원FC는 개막전 역전승의 기세를 몰아 상주를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며 인터넷 중계 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고성군이 돌미역 팔아주기 운동을 펼칩니다. 고성군은 올해 돌미역 풍작으로 재고량이 8,000장에 달함에 따라 시중 가격보다 40% 할인된 8,000원에 판매하며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순차 배송할 예정입니다. 도내에서 100장 이상 다량 구매할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해 직접 방문 전달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핵심 현안 사업 추진과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